패키징의 모든 것, 모든 패키징은 패키징 플랫폼으로 통한다의 올패키징입니다. 사람들이 직업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일정한 관념을 직업관이라고 하는데요. 직업관은 생계 유지의 수단, 개성 발휘의 장, 사회적 역할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 패키징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어떤 직업관을 가지고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대부분 생계 유지 수단을 우선하겠지만 패키징 전문가로서 개성 발휘와 함께 사회와 경제 발전에 기여한다는 자긍심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보내보시는 건 어떨까요? 패키징 산업을 대표하는 언론으로 발전하고자 노력하는 올패키징TV의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면서 5월 5주차 올패키징TV 패키징 주간 브리핑 시작합니다. 세계 최대 인쇄 및 패키징 산업 전시회 드루파 2024가 5월 28일부터 6월 7일까지 독일 뒤셀도르프에서 열립니다. 8년 만에 열리는 이번 전시회에는 160개국에서 약 20만 명의 참관객이 방문해 최신 디지털 인쇄 기술, 고성능 인쇄 기술, 이산화탄소 저감 인쇄 기술 등 최신 인쇄 및 패키징 기술 혁신을 경험할 예정입니다. 올패키징은 참관단을 구성해 드루파 2024 전시 참관과 함께 스위스 골판지 전문기업 모델사를 방문해 유럽의 선진 생산 설비와 시스템을 견학합니다. 올패키징TV 구독자분들에게 드루파 2024의 주요 전시 품목 및 신기술 등 현장 소식을 전하기 위한 특집 방송을 준비 중인데요. 다음 주 올패키징TV 패키징 주간 브리핑은 휴방을 합니다. 6월 13일에 뵙겠습니다. 앞으로도 올패키징TV는 세계 각국의 주요 포장 전시회의 현장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또한 기업 탐방 스케줄을 포함한 차별화된 참관 일정으로 진행할 계획이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VFFS는 수직형 필로 포장 기계로 다양한 제품을 포장하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공장의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생산 라인에 다양한 이점을 제공할 수 있는 빠르고 경제적인 포장 솔루션이기 때문입니다. 과거 수직형 필로 포장 기계는 제품 특성에 따라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종종 있었으나 최근에는 액체, 분말 제품은 물론 과립식품, 냉동식품, 채소 등 거의 모든 제품 포장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지보수가 거의 필요 없는 전자제어 장치, 동적 브러쉬 등 혁신 기술도 빠르게 발전되고 있습니다. 특히 수직으로 떨어뜨려 제품을 포장할 수 있도록 하는 45도 경사기계, 채소와 같이 성형 튜브에서 잘 떨어지지 않는 제품을 더 빨리 떨어지도록 하는 특수 시스템, 포장지 길이를 15% 이상 단축하는 포장기계들도 출시되고 있습니다. 수직형 필로 포장기계 VFFS는 대표적인 포장기계로 포장지와의 실링성, 제품 파손과 변질을 방지하는 포장지 재질 등 개발 기술이 다양하게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포장 자동화가 노동력 부족에 대한 강력한 솔루션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노동력 격차를 해소하고 가동 중지 시간을 최소화하며 처리량을 최적화해 생산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숙련된 작업자를 보다 복잡한 작업에 배치할 수 있습니다. 한 자료에 따르면 인력 부족으로 2030년까지 210만 개의 제조업 일자리가 채워지지 않을 수 있으며 제조업체는 노동력 부족으로 인해 2030년까지 1조 달러의 손실을 입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자동화 및 기계를 활용한다면 노동력 격차를 해소할 수 있고 생산 효율성을 30% 이상 높일 수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제조기업들이 포장 자동화에 더 많은 관심과 투자를 해야만 할 겁니다. 가장 오래된 포장재로 불리는 유리 패키징은 지속 가능성과 제품 보호의 탁월성으로 인해 오랫동안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유리 패키징을 가장 많이 사용해오던 주류 업계에서 페트병, 종이용기 등 더 가볍고 내구성, 편리성이 뛰어난 소재로의 전환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식음료용 유리 포장재 생산업체인 베랄리아가 유리 패키징을 가장 지속 가능한 포장재로 만들기 위해 유리의 생산, 재사용 및 재활용하는 방법을 재정의하기 시작했습니다. 베랄리아는 다각적 방법을 통해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19년 대비 46% 줄이고 2050년까지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원자재 배출 감소, 경량화 실현, 에너지 효율 향상, 재생 가능 또는 저탄소 에너지 사용 등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유럽 소비자의 절반 이상이 유리 포장재 소비를 늘렸다고 합니다. 또한 독일의 새로운 유리 용기에는 60% 이상 재활용 소재가 포함되어 있으며 녹색의 경우 최대 90%가 재활용 소재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아울러 맥주병은 최대 50번까지 리필할 수 있어서 재사용 가능한 포장재로 지지받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패키징 분야에서 유리병이 차지하는 비중과 역할이 큽니다. 유리 패키징의 변화를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패키징은 제조에서 폐기까지, 지속 가능성 마케팅, 재무에 이르기까지 기업의 모든 측면에서 상호작용할 뿐만 아니라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사업 목표에 부합하는 패키징을 개발하려면 사업부 간 협업이 필수적이고 기업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모아 패키징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잠재적인 문제점을 발견하고 패키징을 활용해 성장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 내 복잡한 관계 구조로 인해 패키징을 최적화할 수 없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모든 조건에 만족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패키징 분야에서 최적화할 수 있는 주요 영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제품의 보호, 성능, 지속 가능성, 브랜딩, 비용 및 제조 요구 사항을 기반으로 하는 재료 평가 및 선택. 둘째, 상품성, 진열성 등 마케팅과 물류, 택배 측면을 고려하고 생산 용이성이 균형을 이루는 구조 설계. 셋째, 폐기물과 포장재를 줄이기 위한 지속 가능한 패키징 설계. 넷째, 비즈니스 요구사항에 맞는 적절한 크기의 포장 비용 분석. 다섯째, 제품에 부합하는 브랜딩 요소와 패키징 형식 등이 있습니다. 스낵 제품은 유탕 처리 제품으로 산패되기 쉽기 때문에 유통기한이 6개월로 짧은 편입니다. 스낵류의 산패 방지를 위해 많은 기업들이 질소 충진 포장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0년대 중반 오사에서 치토스라는 제품에 처음으로 질소 충진 포장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 스낵 포장재의 재질은 OPP, PE, VM, CPP로 산소 차단성이 떨어져 파우치가 부풀어 오르는 현상이 자주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배리어성이 좋은 VM 페트 재질을 적용했고 현재 국내 대부분의 스낵 포장 재질은 OPP, PE, VM 페트, PE 또는 OPP, PE, VM 페트, CPP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산패 방지를 위한 포장 기법은 다양한데요. 제품 및 포장 특성에 맞춰 적용해야만 합니다. 부서지기 쉬운 스낵류 포장에는 질소 충진 포장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음은 패키징 교육 소식입니다. 연세대학교 과학기술융합대학 패키징 및 윤류학과에서 2024년 연세 패키징 기술경영 최고위 과정 5기를 모집합니다. 패키징 기술 혁신, 기업 경영학 이해, 기술 경영과 사업화 등의 커리큘럼으로 구성된 최고위 과정은 6월 14일 개강합니다. 교육은 6월부터 12월까지 7개월간 매월 둘째 주와 셋째 주 금요일 13시부터 18시까지 이루어지며 모집 인원은 선착순 30명입니다. 국내 유일 패키징학과가 있는 연세대학교에서 진행하는 패키징 기술 경영 최고위 과정에 많이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패키징 플랫폼 올패키징은 5월 23일부터 24일까지 올패키징 교육장에서 골판지 포장 관련 전문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골판지 및 골판지 상자 전반에 대한 교육을 진행했고 골판지 및 골판지 상자 제조기업인 리더스 코스메틱 골판지 사업부 공장을 방문했습니다. 골판지는 패키징 재료 중 가장 일반적이며 중요한 재료이지만 전문 교육이 거의 없어 교육에 참여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교육 참가자들은 올패키징에서 마련한 교육을 통해 골판지 상자를 전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 특히 공장 견학을 통해 골판지 상자 관련 기술을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었고 실무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평했습니다. 올패키징은 앞으로도 다양한 패키징 재료 및 기술 관련 전문 교육을 진행할 예정으로 관심 있는 분들은 패키징 플랫폼 올패키징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과대포장검사 전문기관인 친환경포장기술시험연구원은 오는 6월 21일 경기도 안양에 위치한 교육장에서 과대포장검사 관련 무료 교육을 실시합니다.
이번 교육은 과대포장 점검에 의한 포장 재설계, 포장 낭비를 원천 차단하고 관련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과대포장이 무엇인지, 어떠한 방법으로 검사가 실시되는지 등 과대포장 개요 및 검사 방법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중소기업의 관련 업무 담당자 선착순 20명을 대상으로 진행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패키징 플랫폼 올패키징과 친환경 포장기술 시험연구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5월 진행된 국가기술 자격 포장기사 1차 시험에서 많은 합격자가 나왔습니다. 포장기사 2차 시험은 관련 정보와 교육이 거의 없어 어렵다는 평이 많습니다. 이에 올패키징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2차 실기시험 대비 특강을 진행합니다. 이번 교육은 6월 22일 토요일 경기도 안양시 올패키징 교육장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진행됩니다. 참고로 지난해 올패키징 포장기사 2차 실기시험 대비 교육에 참여한 교육생 가운데 합격자가 많이 배출된 바 있습니다. 포장기사 2차 실기시험을 대비하고 있는 분들은 참고하시길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패키징 전문 플랫폼 올패키징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내 패키징 단신 뉴스입니다. 동원시스템즈가 5월 24일 횡성 우천산업단지 내 동원시스템즈 횡성사업장에서 제2공장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동원시스템즈는 이번 횡성 제2공장 준공으로 제1공장과 더불어 3개 라인에서 연간 5억 3천만 병의 제품을 생산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한 동종업계 최초로 자동화 물류창고를 도입해 제품의 안정적인 적재 보관과 24시간 입출고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SKC의 친환경 소재 사업 투자사 SK리비오가 베트남 하이퐁시 경제특구에서 생분해 소재 PBAT 생산 공장 착공식을 열었습니다. SK리비오는 SKC가 고강도 PBAT 소재 사업을 위해 종합식품기업 대상과 2022년 설립한 합작사로 약 1억 달러를 투자해 연면적 22,389제곱미터의 생산 공장을 베트남에 설립 중입니다. 이 생산 공장은 단일 공장으로는 세계 최대 규모인 7만 톤의 연간 생산 능력을 보유할 예정으로 2025년 3분기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패키징 관련 다양한 이슈, 문제 등을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입니다. 이번 주 위클리 이슈는 노동력 감소와 자동화입니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 문제의 심각성을 실감하고 계시나요? 특히 패키징 산업은 많은 노동력이 필요한데요. 인구 감소와 고령화 문제로 작업자가 없어서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에 내몰릴 수 있다고 합니다. 일부 기업들은 지금도 노동력 관련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자동화가 어려운 패키징 공정도 일부 있지만 미래의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인쇄와 같은 디지털화, 스마트 공장 구축, 로봇 도입, 자동화 시스템 구축 등 자동화에 더 많이 투자하고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래를 위한 준비의 첫걸음은 바로 지금 문제를 인식하고 빠르게 대비하는 것입니다. 앞서 독일의 두루파 2024를 첫 소식으로 전해드렸는데요. 올패키징TV는 8년 만에 열리는 두루파 현장 소식을 전하기 위해 다음 주 방송은 쉬고 6월 13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올패키징TV 구독자 여러분들의 응원과 많은 관심, 홍보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패키징을 통하여 패키징과 함께 패키징을 위한 올패키징TV 5월 5주차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